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까? 네, 해주세요. 제가 책은 다른 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안 가져왔거든요. 책은 안 가져왔고, 제가 오늘 발표할 책은, 잠시만요, 굿라이프라는 책입니다. 네, 이 굿라이프 책입니다. 네, 굿라이프라는 책이고, 네, 서울대 심리학교 교수 최인철 씨가 이제 만든 책이고요. 굿라이프라는 우리말로 좋은 삶이죠. 좋은 삶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책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리석을 것, 또 이기적일 것, 그러나 몸은 건강할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등 행복의 조건들만 이야기를 하고, 정작 행복 경험 자체의 본질은 언급하지 않는 이유도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행복의 조건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의 첫걸음은 행복의 조건과 행복 자체를 구분하는 것인데, 행복에 대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는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행복의 경험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렵겠죠. 파나스라고 심리학에서 행복한 감정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는데, 파나스는 우리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 중 하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대상이 사람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연구팀이 재밌는 연구를 하나 진행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애인과 1주년 기념으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얼마를 받으면 안 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친밀한 사람과 다양한 활동을 가정하게 하고 각 활동을 포기할 수 있는 액수를 물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때 애인과 콘서트를 가기, 주말에 가족과 영화 보기 등 그 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고 싶은지 물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행복감이 상위 50%인 학생들은 제주도 여행을 포기하기 위해 무려 1,60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행복감 하위 50% 학생들은 3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위 50% 학생들은 40만 원이면 된다고 응답했으나, 행복감 상위 50% 학생들은 무려 60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6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그 행복한 사람들이 더 탐욕적이라고 보일 수 있으나, 실은 그들이 친밀함과의 관계에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입니다. 관계를 추구할 것인가, 돈을 추구할 것인가. 이번 연구를 읽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큰 액수에 놀랐습니다. 나의 행복감이 상위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학생이었을 때 제가 저 정도까지 금액을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인데요. 맛이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이 다르듯 좋은 기분과 좋은 삶은 다릅니다. 좋은 기분과 좋은 삶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삶이 좋은 기분을 많이 느끼는 삶일 수 있겠지만, 좋은 기분만이 좋은 삶의 조건은 아니죠. 좋은 기분을 많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살만한 이유와 가치를 충분히 느낀다면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이 맛은 좋지만 좋은 음식이 아니고, 브로콜리가 맛은 없지만 좋은 음식이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의미를 찾는 데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단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의미라면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고 가벼운 의미도 존재합니다. 의미란 작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를 뜻하는데, 이를테면 뭐 아침마다 아이들의 밥을 지어주는 거,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는 거,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 화분에 물을 주는 것 등 그런 자기를 희생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작고 확실한 소확행이 있듯이 작고 확실한 소확의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험 참가자들은 문장들에 가득한 페이지에서 특정 알파벳을 찾아 체크하는 그런 과제를 했어요. 한 페이지를 다 마치면 그 페이지를 제출하고 또 다른 페이지를 제공받았어요.
참가자들은 완수한 페이지 수만큼 돈을 받을 수 있었고, 한 조건에서는 다 마친 종이에서 이름을 적게 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이름을 안 적게 했어요. 이름 안 적은 종이는 제출되자마자 파쇄기에 폐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그들이 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보자면 후자의 조건이 훨씬 유리하고, 적당히 하고 제출을 해도 들킬 일이 없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적도록 한 조건에서 훨씬 더 많은 과제를 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은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위였지만 그들은 자기 일이라는 의미를 창출해내는 행위였습니다. 자기 노동의 결과물이 조각조각 폐쇄되는 장면을 보는 조건에서는 참가자들이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대충 일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었지만 일을 해야 할 의미는 없었던 것입니다. 의미의 부재는 많은 정신적, 병리적 문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자살 충동까지 일으킵니다. 특히 노년기에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뇌졸중, 알츠하이머,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하고요. 평균 수명도 낮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영국은 최근 들어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현 영국 정부에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시도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덴마크, 부탄,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행복에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나라들인데, 덴마크는 유엔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행복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불리고, 부탄은 행복 지수 면에서는 덴마크에게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정책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이 정책을 통해 행복해질 것이라는 질문을 계속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 소유, 월급 500만 원 이상, 예금 잔고 1억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해외여행 다닐 것인데,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은 뭐냐면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다릴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정도는 있을 것, 손님이 집에 초대했을 때 대접할 만한 요리가 있을 것, 그리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덴마크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모방하려고 하지만 위에 표면 봐도 너무 경제적인 척도에만 맞춰 있는 것 같아요. 중산층 기준이. 나라마다 국민의 행복도가 다르다는 걸 그래서 알 수 있었고, 이 책은 행복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좋은 책을 읽고 지금 좋은 사람들과 이 자리에서 얘기 나누고 있다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또 누가 그랬는데,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 때 그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크게 예전처럼 걱정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잘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도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는 이 순간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적으로도 저 스스로한테도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도 없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듣고 나서 생각해보는 건데, 저는 진짜 지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가 행복하고 어떤 기준이 돼서 그게 어떤 행복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약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가요. 장거리는 그러면 네. 지금 당장 그러니까 아까 김준 선수가 이 포항 나가 말했듯이 자기 전에 고민 없이 잠이
드는 거 있습니까? 고민, 네, 그렇게 막 크게 고민은 안 하고 그냥 여러 잡생각들만 좀 드는. 네. 그럼 행복하게 고민하면서 자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행복한 고민을 한다던가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친구들하고 그 여행 가는 것 때문에 네. 전화도 많이 하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근데 그렇게 막 행복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갑니까? 그게 막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막 기대가 되고 이걸 막 기다려지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네, 최근에 네, 그랬던, 그러니까 뭐 살면서 네. 한 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다려진다, 설렌다. 아 그런 건 없을 거.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올해 그 시합을 뛰고 그 이겼을 때 그 행복? 거기다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행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반 나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약간 축구 인생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삶 같아요. 아직까지는 행복함을 찾고 있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축구로서는 약간 행복해지려고 하는 삶이고, 그 외적으로는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든 이게 일 하나하나에 약간 의미를 약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약간 작게나마 의미를 찾고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냥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주변에서 되게 자주 해주는 말이 요즘에 되게 막 웃으면서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이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마음에서 되게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몸도 되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좀 그런 게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외적으로 이제 뭐 여자친구가 생기고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좋으니까 운동할 때도 뭐 좀 힘들어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그게 되더라고요. 그 진짜 열심히 했는데 되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보여. 그래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별 전문가 형을 하네. 그 사랑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네. 그 기쁨과 그 머릿속에 도는 그 엔돌핀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현재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제가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하루하루 정말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2월에 또 저의 이제 2세가 태어나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책임감도 들면서 또 기대감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제가 세상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 제가 읽는 책이 무례한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인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연예인 분들이 TV 프로그램에서 패널 분들이 나왔을 때 얘기를 하면은 좀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한 사람이 좀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도 아무래도 이 팀에 오고 이제 좋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초반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표정이나 행동에서 제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는 제 입장이 뭐 안타까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마음속으로도 생각하던 게 좀 그런 안 좋은 제가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초반부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책을 상필이 형한테 선물 받아서 읽으면서 제 마음, 제 멘탈이나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더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 이렇게 대하는 것도 좀 더 밝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책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발표 잘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한테 무리하게 대했거나 뭐 나한테 기분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말로 이겨야겠다 라는 그런 식으로 말싸움을 이기든지 뭐 기를 누르든지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커가면서 제가 책도 많이 읽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꼭 그렇게만을 대처하는 게 방법이 여사가 아니더라고.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냥 침묵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버린다든지 차라리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돌이켜봤을 때 그 사람이 더 무안해하지 않나 나중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요새 다들 알다시피 그 BJ 킹기훈이라고 혹시 다들 아실 거예요. 킹기훈? 킹기훈이라고. 이 킹기훈이 이제 그 방송을 키고 하는 말이 요새 이제 버거 때문에 요새 많이 인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킹기훈이 그 방송을 하면서 하는 말이 딱 그게 저한테 딱 와닿.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줄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만약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예의 없고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저에 대한 그냥 사고 방식이니까 그냥 평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그냥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서 이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생각이 안 났었네 아직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례한 사람이 저한테 무례하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저도 좀 잘 참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앞에서 바로 티를 안 내고 전체적인 좀 상황을 좀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좀 굴었구나 싶었을 때는 저도 좀 그렇게 막 끝까지 참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딱 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도 좀 변함이 없다 싶으면은 좀 아예 그냥 피하는 것 같아요. 그냥 피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단은 먼저 참는 쪽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고민을 했었을 때 답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무시하는 게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오해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분명히 그게 티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있죠. 어쩌면 나의 뭐랄까 최종 결정권자 나의 어떤 상사, 저한테 저 축구 선수 따지면 뭐 감독, 코치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좀 제가 듣기 싫은 소리 했었을 때 그럴 때는 좀 그냥 웃고 넘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락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 인정하는 또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분 나쁘게 굴거나 무례하게 굴더라도 잘 참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대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그렇게 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간 다음에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